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행 중에서 수에 대한 사례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오늘 사례 탐구를 마지막으로 오행의 기초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입문 강의에서는 우리가 오행의 개념을 이해하였고 또 기초 강의에서는 오행의 특성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주를 놓고 해석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오행의 이론적 개념을 확장하고 해석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론적 이해를 쌓으면서 스스로도 사주를 펼쳐놓고 그 사주가 가지는 필요와 방향성을 찾아보는 훈련을 해보시면 공부에 흥미를 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구성을 살펴보고 그 사주가 가지는 특성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또한 운의 흐름과 매칭하여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사주를 보는 안목을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오행의 임수일간의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묘년, 갑신월, 임진일, 갑진시의 사주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오행의 구성을 살펴보면 목은 이 사주의 식상인데 연지의 묘목과 시간의 간목 두 개가 있습니다. 화는 재성으로 이 사주의 팔자 속에는 화, 재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토는 관성으로 일지의 진토와 시지의 진토 두 개가 있습니다. 금은 인성으로 월주에 천간의 경금, 지지의 신금 두 개가 있습니다. 수, 비겁은 일간 임수와 연간 계수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사주의 오행의 구성도 화, 재성이 없는 결핍이 있는 사주네요. 나머지 오행은 목이 2개, 토가 2개, 금이 2개, 수가 2개 그런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주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임수는 월간의 경신금 인성의 생을 받고 있고 또 자신의 지지인 진토와 시지 진토에 을계무가 있어 바로 진토에 두 개의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간목 또한 식상으로 을계무가 있는 진토가 뿌리가 되고 또 연지의 묘목도 자신의 뿌리가 됩니다. 이렇게 일간과 월간의 경신금 인성과 시간의 간목 식상이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금생수 수생목으로 임수는 강한 인성의 생을 받아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식상 간목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표출하는 금생수 수생목의 구조가 아주 좋은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금은 사주 해석에서 금오행은 논리성을 나타내고 또 인성으로 인성은 학문의 뜻이 있습니다. 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또 간목은 목은 교육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견고한 인성 경금은 임수에게 항상성의 에너지를 주고 또 그 에너지를 받은 임수는 간목 식상을 통해서 자신의 방향성을 추구해 갑니다. 이렇게 견고한 학문적 뿌리를 하고 자신의 학문을 펼치는 금생수 수생목의 관계가
아주 잘 구성된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병진 대운에는 병화 재성이 들어와서 간목에 꽃을 피워 학문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을묘대운과 갑인대운이 식상의 구조가 강하게 형성된 시기인데요. 을묘대운에 식상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방향성이 확실해져 이때 대학 교수가 되었고, 갑인대운에는 그 활동의 역량이 더욱 커진 시기입니다. 이렇게 인성인 금과 또 지혜를 갖춘 수의 견고한 뿌리를 내린 임수와 임술관과 식상인 간목이 금생수 수생목으로 조화를 이루어 교육계로 진출해서 대학 교수로 성공한 사주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계수일간의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년 경자월 개축일 개해시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오행의 구성을 살펴보면 목은 식상인데 사주 팔자 속에 목 식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화는 재성인데 연주에 연간의 병화, 연지에 오화 두 개가 있습니다. 토는 관성으로 일지에 축토 하나가 있습니다. 금은 인성으로 월간의 경금 하나가 있습니다. 수는 비겁으로 일간의 계수를 비롯해서 시간의 계수, 시지 해수, 월지 자수 이렇게 4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의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 식상의 결핍이 있고 또 금과 수의 음의 성향이 강한 사주로 수는 지혜를 상징하므로 지혜롭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의 구조를 보면 자월의 계수가 월간의 경금에 차가운 한기의 생을 받고 있어서 한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이 경금이 하고 있고, 반면에 연주에는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오화가 겨울이 추위를 막아주는 조후용신의 약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월이 계수가 이렇게 뭉쳐있는 것은 눈이 소복히 쌓인 형상으로 이곳에 병화의 태양이 비추어 따스하게 비춰서 소복한 흙에 쌓인 눈 위에 태양이 비추는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겨울에 눈이 뭉쳐있는 모습은 원만한 대인관계로 볼 수 있고 비견인 형제들과도 오해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일지 축토는 한겨울의 동토로서 이 명주는 고집이 세고 차가운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민대운에 임수는 같은 수이지만 속성이 다른 수이고, 인목은 동토인 좁은 축토에 심기 어려운 재성인 식상인 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방황의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계묘대운에 같은 속성이 계수가 들어와 서로 똘똘 뭉칠 수 있고, 또 묘목 식상의 방향성을 찾음으로써 이 시기에 교대에 진학하고, 또 갑진대운에 계수와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간목이 들어와서 이 시기에 교육계에서 능력을 발휘한 남자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원국에서 결핍이 있었던 식상의 기운이 운에서 잘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기운을 받아서 성장한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문 강의와 기초 강의를 통해서
오행에 대한 공부를 2번 반복하였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은 사주 명리학을 오행학이라고 할 정도로 오행은 사주에서 가장 바탕이 되고 중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변화를 보는 합충과 신살 등은 특정한 사실과 사건의 발생을 예상하는 도구와 같은 것이고, 사주가 가지는 특성과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은 오행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주가 가지는 균형과 불균형을 판단하는 것은 오행의 구성을 보는 것이고, 사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오행의 결핍과 세력의 구성을 보고 판단하고, 사주의 강점과 약점을 판단하는 것도 오행의 상생상극의 구성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사례탐구를 통해서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하셨다면 강의를 반복해서 보시고 확인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사주에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 십신을 주제로 해서 기초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